한빛원전 2호기의 부실 정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인근 주민들은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가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T-50 항공기 추락 사고에 대해 국방부가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를 비롯해 9개 지역에 기상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광주 새 야구장의 일부 장애인 시설이 관람 편의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광주와 전남에 강한 천둥, 번개와 함께 기습폭우가 쏟아지면서 여기저기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한 동네 주택가가 물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광주시 남구 주월동의 우수관 공사 현장 인근 주택가. 도로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우수 맨홀을 손으로 파보고 발로 긁어내보지만 물은 빠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도로에서 갑자기 물이 빠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일대 수십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게는 도로에서부터 밀려 들어온 빗물로 물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물건은 둥둥 떠다니고 물에 잠겼습니다. 물이 가게 안에 무릎까지 차니까 일단 전기를 합선될까 싶어서 내리고요. 그다음에 가게 바닥에 있는 물건들을 좀 높은 데로 2층으로 옮기고. 물이 집안까지 갑자기 밀려 들어왔다 빠져나가길 반복하면서 집안은 초토화가 됐습니다. 물이 거실 입구까지 차니까 물을 nhập아내면서 넘어진 거죠. 지금 미끄러져가지고. 광주 서구 농성동에서도 하수관이 역류하는 비 피해가 잇따랐고 광주 광천 1, 2교 하부도로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등 곳곳에서 침수가 일어나 도로와 주택, 논 곳곳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아마도 오늘 오후에 천둥과 번개에 깜짝들 놀라셨을 텐데요. 따뜻한 공기에 갑자기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그렇습니다. 이번 여름이 그만큼 무더웠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김난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짙은 비구름은 지치지도 않는지 약해졌다 강해졌다를 반복하면서 쉴 새 없이 비를 퍼붓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주 전남 곳곳에는 호우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이 시각 현재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광주와 무안, 한평, 신안은 호우경보로 확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따뜻한 공기 속으로 갑자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극히 불안정해져 천둥, 번개와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는 내일 낮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새벽 사이가 고비입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이어지면서 호우특보는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은 20에서 60mm, 그리고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는 서해안과 내륙 지역은 80mm 이상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낮에 그치고 주말과 휴일에는 다시 맑은 하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난희입니다. 한빛원전 2호기의 중요 부품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내부자의 제보가 있기 전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나 규제기관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몇 단계의 검증 절차가 무용지물이었던 얘기입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월 한빛원전 2호기를 정비하면서 증기 발생기를 보수했습니다. 부식된 수실 하부를 특수 용접하는 공사로 두산중공업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와는 다른 재질로 용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비 계획에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용접하기로 돼 있었지만 인코넬 600이라는 합금으로 용접했습니다. 거기서 계속 이제 용접이 잘 안 된 겁니다. 그 모든 용접은 다 기계로서 로봇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게 자꾸 실패를 하니까.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지나다니는 증기 발생기는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 부품이기 때문에 사전 승인 없이는 설계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승인 없이 재질을 바꿨고 원전 측은 내부자의 제보가 있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검사를 맡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도 승인된 절차에 따라서 보수됐다고 보고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지난해 말 시험 성적수 위조 등으로 영광의 원전이 잇따라 가동을 중단하는 상황에서도 검증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부품 문제, 그다음 비리 문제 해가지고 그 떠들썩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해버렸다. 절차도 안 지키고. 그러면 그 와중에도 이 정도인데 그 전에 어떻게 했겠냐. 원안위가 뒤늦게 진상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영광 주민들은 원안위를 항의 방문하고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가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지방분권 국민운동이 오늘 광주에서 제2분권운동 선언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민운동은 수도권 규제가 철폐되고 지방자치가 사라진 지금 소극적 방식으로는 지역과 중앙의 차별적 모순 구조를 부술 수 없다며 제2기 출범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2지방분권운동은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정한 단계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해 헌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 새 야구장의 일부 장애인 시설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편의시설 모니터링 연대는 오늘 광주시와 합동으로 장애인 등 이동약자나 교통약자를 위해 새 야구장을 점검한 결과 화장실이나 주차면이 비좁거나 장애인 관람석의 위치가 스탠드 상단에 있는 등 관람 편의성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니터링 연대는 이 같은 개선 사항을 정리해 광주시에 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어제 광주에서 일어난 T-50 항공기 추락 사고에 대해 국방부가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순직한 두 조종사는 내일 국립묘지에 안장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현장의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린 공군본부는 블랙박스를 수거해 추락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군은 이번 사고가 조종사 실수에 의한 사고였는지 기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추락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고등훈련기 T-50에 대한 사고조사 결과는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박스 판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락 사고로 안타깝게 순직한 노세권 중령과 정진규 소령은 1계급 특진이 추서됐습니다. 각각 1000시간이 넘는 비행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노 중령과 정 소령은 교관 조종사로서 평소 조종사 양성에 힘써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군부대 안에 빈소가 마련돼 있으며 연결식은 내일 오전 부대장으로 거행됩니다. 노중령과 정소령은 보구군장 3일장을 수여받고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번 추락 사고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는 불안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군 공항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이륙 8분 만에 추락한 T-50 전투기. 위성 사진으로 보면 추락 지점 반경 수 킬로미터 안에는 상무지구와 금호지구 등 인구 밀집 지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투기 추락 소식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위험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주변 사는 사람들은 불안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군 공항을 이전하면 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법적 토대는 마련됐습니다. 문제는 자치단체가 모든 이전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광주 군 공항을 무항공항이나 대체부지로 옮길 때 드는 비용은 3조 원가량입니다. 소음이나 환경 피해 보상까지 더하면 이전 비용은 최대 5조 원까지 늘어날 걸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광주 군 공항 부지를 팔아 벌 수 있는 돈은 불과 300억 원.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 군 공항 이전은 어렵습니다. 국방을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좀 나서서 그 비용을 충당해줬으면 어쩔런지. 광주시는 매각하면 12조 원가량을 받을 수 있는 수원 군 공항을 팔아서 그 돈으로 광주와 수원, 대구의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의 신호탄 중 하나였던 필리핀 직항 전기선 운항이 잠시 축소됩니다. 가을에는 해외 여행객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전라남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무안공항의 첫 동남아시아 전기선인 필리핀 항공의 무안 마닐라 노선. 광주와 전 남북은 물론 경남과 충남까지도 잠재적 여객 수요로 꼽힙니다. 무안공항의 입출국 수속 시간이 짧고 인천공항보다 가깝기 때문입니다. 예, 과거에는 인천으로 갔을 때 시간적인 경제적인 굉장히 부담이 갔는데 광주에서 30분 만에 무안까지 오니까 너무 좋고. 지난달 25일 취항한 뒤 18차례 운항해서 이용객은 2,130명. 평균 탑승률이 70%를 넘겨 올 여름 성수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항공이 다음 달부터 운항 횟수를 축소해 추석절에만 2차례 왕복 운항할 예정입니다. 또 10월과 11월 2달 동안 항공기를 띄우지 않고 방학이 시작되는 연말부터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가을이면 국내 해외여행 예약이 부진하기 때문인데 전람들은 비수기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관광협회와 협의하여 국내 여행사와 필리핀 여행사의 상호 현지 답사를 실시하는 등 마닐라 노선의 안정적인 이용객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필리핀 이주 여성의 현지 가족 만남 행사 등도 차차 준비해 필리핀과 무안을 오가는 항공기가 비수기를 비롯해 연중 운항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범시민연석회의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문화전당 법인화를 전제로 한 특별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전당 운영을 법인에 맡기려는 것은 정부 스스로 법을 무시한 직무유기라며 전당 운영 전담 조직을 서둘러 구성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호남대와 한려대 등 광주와 전남 지역 6개 대학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제한받게 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평가 지표에 따라 올해 재정 지원을 제한받게 된 18개 4년제 대학 가운데 광주에서는 호남대가, 전남에서는 한려대가 포함됐습니다. 전문대 중에서는 동강대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와 한영대가 포함됐고 한려대와 광양보건대는 경영부실대학에도 포함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박주선 의원에 대해 상고에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 박탈 위기에 처했던 박 의원은 3번 구속, 3번 무죄의 이력 속에 4번째 구속된 사건에서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고교생 무면허 렌트카 사고 수사가 한 달째 지지부진하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고 당시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아있던 두 고3 학생에 대해 2차 조사를 하고 다음 주 안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적용해 운전자를 가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주째 늦어지고 있는 국과수 감식 결과도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친구의 눈높이에서 해결하는 또래 조정 양성 교육이 광주 대지초등학교에서 실시됐습니다. 또래 조정은 학생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또래 학생이 조정자로 나서서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돕는 것으로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대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기도 등에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또래 조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광주에서는 광주경실련이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대학들의 취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졸업자 취업 통계에 따르면 광주 지역 대학의 취업률은 58.1%로 전국 평균 59.9%보다 1.2%포인트 낮았습니다. 대학별로는 폴리텍 대학 광주 캠퍼스의 취업률이 89.2%로 호남권에서 가장 높고 전국에서는 7번째로 높았습니다. 동신대는 졸업생 1,000명 이상인 광주 전남 지역 대학 가운데 1위, 조선대는 졸업생 3,000명 이상인 전국 대학 가운데 15위에 올랐습니다. 광주 평동의 군 포사격장 이전이 가시화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육군 교육사령부가 평동 포사격장을 장성 보병학교 훈련장 안으로 이전이 가능한지 조사한 결과
이전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최근 국방부에 포사격장 이전을 신청해 다음 달이나 10월 안에 이전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평동 포사격장 부지를 자동차 생산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여수에서 열린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내년 전남도지사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